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 요새? 어떤 게요? 예? 물건 잘 팔리니까 쿠팡 안 하고 소싱 안 하고 롤 하고 있다는. 아, 소싱하고 소문이죠? 남는 시간에 이제 남는 시간에 네. 롤 해도 물건 팔리니까. 솔직히 맞습니다. 아, 이거 진짜 새롭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요새 좀 어떻게 먹고는 살만 한갑네. 게임을 하는 거 보면은 유지가 잘 되고 있구만요. 근데 동맥경화 걸려가지고 돈맥경화, 그 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가 좀 그래가지고 돈맥경화 땡겨야지 그럼 이제. 네, 지난주에 대출 받았습니다. 아이 뭐 얼마나 팔리길래 돈맥경화가 몇 개씩 나가는데 지금? 지금은 50개씩 나가요. 50개 정도? 이번 컨설팅 너무 반가웠습니다. 연락 주셨던. 아, 너무 필요했어가지고. 자기소개 그냥 간단하게만. 저는 26살 사관학교 1기 금요일반이라고 합니다. 그때 런칭하셨던 거에 순수익 어느 정도인지 한번. 그때 런칭한 상품만 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막 3, 400 정도.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시작을 언제부터 하셨죠? 네. 9월 25일 날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대박이다. 거의 비트코인. 근데 여기서 밑에서 보니까 이게 성이 안 차더라고요. 몇 개 팔았어요 이날? 900개 음. 최근 30일은 조금 부끄러운데. 아래 뭐 한 8, 90개, 100개 내외 100개까지 막 올려야겠네. 왜 내려왔지? 그 직전에 재고 없어서? 네. 일단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자본금은 어느 정도로? 1,000만 원 정도. 처음부터 1,000만 원으로. 아니요, 제가 겁이 좀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대표님께서 1,000개는 기본으로 하고 2,000개, 3,000개 말씀도 하셨는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려고 1,000개를 가져왔다가 안 되겠다 해서 다 투여를 했습니다. 1,000개를 가져왔으면 어느 정도 자본금이 드는 거예요? 100만 원?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10만 원까지 간 거예요. 네. 돈이 막 부족한지는 않으세요? 아, 너무 부족했어요. 일단은 주식, 비트코인 다 팔고. 잘 팔았네. 네. 사실 이게 투자 관점으로 보면 비트코인 자산보다 형 자산에 투자하는 거 네. 같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팔아보니까 수익률에서부터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만약에 다 해가지고 1,000원에 입고를 시켰다면은 순이익이 1,000원이면 200% 수익률인 거잖아요. 100% 수익률 거의. 아예 그죠? 100%, 100%. 예. 근데 1,000원 남으면 사실 일용맵 대표님 방식은 망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원가 1,000원인 상품을 제가 3,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건 수익률이 매일 300%씩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왜 하나. 네, 맞아. 물론 나도 투자도 해봤고 날려도 많이 봤지만 쿠팡을 잘하면 연 100% 수익률은 무조건 가능하다. 내 자본이 1,000만 원인데 1년 뒤에 2,000만 원이 안 돼 있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아주 극보수적으로 보더라. 자본금이 1,000이면 한 달에 80만 원의 순수익만 내면 1년이면 1,000만 원 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그 논리여서 내가 1억이 있으면 1년에 1억을 벌 수 있고 그럼 그 다음 년도에 2억으로 4억이 되고 그럼 100억도 가능하다. 10년은 100억이 되더라고요. 1억만 있었을 때 10년을 돌리면 1, 2, 4, 8, 16, 32, 64, 128 졸업이 돼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최소 수익률이 100%는 저는 100억 벌 수 있지 않나? 솔직히 몇 천만 원만 있어도 10년이면은 100억 벌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강의 전반적으로 뭐가 좋으셨는지 딱 하나만 꼽자면 무조건 1대1 컨설팅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배우셨나요? 그거 하러 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값졌습니다. 이게 로켓크로스는 처음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처음인데 걸고 계신 거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잘하는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 기준에 대입을 하면 만족이 안 되긴 하겠지만 저랑 같이 있던 친구들 기준으로 대입을 해봤을 때 사실 저는 한 500만 원 정도 순수익 달성하려면 3개월에서 6개월? 근데 지금 강의가 종료된 지 아직 2달이 좀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성과를 달성해냈다는 거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커머스에 아예 경험이 없던 분이기 때문에 나라면 이렇게 할 거죠.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예. 이분의 상황은 런칭을 하신 지 한 달 정도 안 돼서 순이익 10만 원 이상을 달성을 했고 잘 이어나가면서 성장을 시켰어야 하는데 중간에 재고 부족도 있었고 판매 욕심도 있어서 조금 무리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강의 내용 중에서도 약간 이해를 좀 잘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지금 판매량이 조금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카테고리 10위권 안에는 진입을 한 상태고 잘못되거나 좀 아쉬운 부분들을 수정을 하면 다시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저는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소싱한 카테고리가 평균적으로는 실제 판매가가 7, 8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성능이 정말 제가 봐도 괜찮고 쿠팡에서도 타사 거 시켜봤을 때도 얘가 좀 괜찮네 라고 디벨롭 된 게 한 2만 원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랭킹에 올라가 있고 근데 걔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후자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싶은데 본인이라면 2만 원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7천 원, 8천 원짜리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2만 원짜리를 이탈해서 살만한 그 정도의 변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서. 저라면은 안 가요. 한 명만 그렇게 한다? 이유를 또 알아봐야겠지만 정말 그게 달라서 그거는 사보던가 들어와서 다른 거를 비교를 해봐야 2만 원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세뱃뜨기 더 비싼 판 애들은 외부에서 뭐 바이럴을 한다든지 광고를 좀 빡세게 돌린다든지 어쨌든 이유가 나는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내가 못 찾으면 안 하는 게 맞지. 뭔진 몰라서 내가 좀 또 잘 얘기를 못 하겠는데 네.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게 뭐가 다른지 알아야 되고 어쨌든 그냥 얘기만 들었을 때 나는 패스. 한 명만 잘 파는 거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2만 원짜리 샤워도 걔가 한 명이었기 때문에 지금 2만 원인 거지. 2명, 3명, 4명 붙으면 어차피 걔도 내려와요. 마진이 많이 나오니까 하고 싶은 거잖아. 알겠습니다. 이 판매자가 파는 다른 물건 하면서 그 판매자 걸 들어가 볼 수가 있잖아요. 다른 판매자의 모든 전체 상품을 볼 수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걸 베이스로 종합물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근데 쿠팡에서 물건 살 때 종합물 들어가서요. 핸드폰 케이스랑 액정보호 필름을 같이 보통 많이 사는데 케이스 들어가는 그 샵 들어가서 보호 필름을 사나요? 아니면 보호 필름 검색해서 보호 필름 장바구니 담고 케이스 들어가서 케이스 마음에 드는 거 장바구니 담아요. 후자거든요. 거의 네. 99.9%가 후자로 사기 때문에 왜냐면 어차피 계속 같이 오니까. 종합물은 의미가 전혀 없다. 나중에 다 잘 팔아서 라인업이 잘 꾸려지고 예를 들면 신지모루 같이 네. 팬층이 생기면 좋은 전략일 수 있지.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틀에 묶여서 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마진 나오고 돈 되는 거 여기 쑤셨다 저기 쑤셨다 전혀 관련 없어도 왜냐면 종합물에 대한 뭐 큰 메리트가 없으니까. 만약에 제가 카테고리를 런칭을 3개를 했다 그러면은 제 살 파먹기 하는 거라고 생각할 그건 또 아니지. 상품이 다 다른 거라고 했는데 그 3개가 예를 들어 다 3, 4, 5위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시장을 내가 끌고 간다고 볼 수 있지. 왜냐면 이 모양 싫으면 그래도 이 모양 살 건데 그게 나은 거고 이 모양 싫으면 그게 나니까. 그리고 가격 형성을 내가 같이 맞춰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괜찮은 전략이지. 그걸 상위에 다 꽂겠다라고 한다면.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카테고리에서 1등, 3등, 4등, 6등, 7등 다 지 건데 모양은 다 다르고 가격이 다 달라. 그러니까 이거 사도 나, 저거 사도 나, 저거 사도 나는 거지. 첫 번째 상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조금 소싱이 잘못된 것 같다. 그 상단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혀 있는 것 같다라고 요즘 생각이 드는데 제품을 드랍하는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역마진. 마진이 난다? 하루에 5만 원이라도 3만 원이라도 그냥 안정적으로 벌린다? 왜 드랍을 하지? 주문 한 달에 몇백 개씩만 해서 넣기만 하면 되는데 버릴 이유가 아예 없지. 오히려 돈도 안 들어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는데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안 팔릴 때가 사실은 드랍이지 않나? 나는 사실 최근에 런칭을 하면은 드랍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무조건 본전 이상은 가져가니까. 하루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벌게끔 세팅하는 거는 가능하니까. 솔직히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똥을 팔아도 3만 원은 벌 수 있거든요. 뭔 수를 다 썼는데도 계속 마이너스. 이번 달도 마이너스 100, 다음 달도 100, 그 다음 달 200, 가격도 올려보고 광고도 해보고 별 난리를 다 해봤는데도 아예 안 나. 판매량도 없어 심지어. 그러면 버려야겠지만 애초에 우리가 배운 기준으로만 세팅을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마진이 나면 드랍 할 필요는 없어. 알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생각이 든 이유가 첫 번째 제품이 반품률이 최근 30일 했을 때 14%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반품이 되면 반품 사유를 볼 수 있어요. 뭐 사이즈가 기대보다 큼, 불량, 단순 변신. 그 이유를 해결을 해야 반품률이 줄겠죠. 근데 두 번째는 개선이 안 된다? 그냥 파는 거예요. 500 벌어서 반품 로스 나봤자 어차피 반품 회수비 정도밖에 로스는 없잖아. 재판매할 때 마진 좀 적어지는 거랑 500 벌어서 그냥 50 반품비로 쓴다. 왜냐면 450 벌었잖아. 그리고 나머지 86%는 만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품이 없는 거잖아. 만족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도 만족을 했으니까 소싱을 한 걸 거고. 그러니까 그냥 파는 거지. 어쨌든 돈이 벌리는데. 매일 하시는 업무가 있으시잖아요. 그거 여쭤봐도 괜찮아요. 많이 궁금해 하는데 사실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MBTI가 P여서 이게 뭐 계획을 하고 출근을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대신 그날 이슈도 생기고 전날 못했던 일이 있기는 하지 항상. 그리고 출근 시간을 나는 원래 정해놓진 않아요. 근데 아침에 항상 눈이 떠지면 그냥 일어나는 대로 씻고 가서 메모장에 일단 쓰긴 해요. 제일 그날에 중요한 꼭 해야 하는 업무 캘린더에 나는 항상 일정이 있거든요. 그거부터 일단 무조건 하고 그거 빨리 해야 되니까 그걸 하고 두 번째로 하는 거는 들어가서 순수익이랑
광고비랑 다 봐요. 매출 대비 광고비, 광고비 대비 이익률, 내 순수익. 어제와 같아도 분명히 변화가 있거든요. 나는 이제 상품이 많다 보니까 지금 10개거든요. 그러면 준 거는 왜 줄었는지를 이유를 찾고, 늘었으면 왜 늘었는지 이유는 찾으려고 해. 간단하게라도.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그 작은 이유라도. 그럼 그걸 개선할 수 있냐 없냐를 또 봐서 할 수 있으면 뭐 광고를 바꾼다든지 쿠폰을 다르게 넣는다든지 이 정도의 변화를 주려고 해요. 한두 시간 하면은 끝나면 나는 사관학교도 하고 강의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데, 사실 원래는 이거 하기 전에는 상품 찾았지. 나도 사실 내 스케줄은 사실 지금 대표님 스케줄이랑은 좀 안 맞을 거고, 다시 돌아가서 내가 대표님 때, 우리도 깐난애기 때 제시절로 보면은 진짜 무한 소싱이었어. 그러니까 소싱 후 그냥 샘플 뇌 빼고 계속 주문. 왜냐면 뭐 런칭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받아봐야 알지. 이걸로 하겠다 그럼 바로 연락해서 상세 페이지 맡겨놓고 또 시간 남잖아. 그럼 또 이제 뭐 경쟁사 분석하면서 또 샘플 링크 계속 그것만. 진짜 빡세게 쓰는 한 대여섯 시 회택에 출근해서 14시간, 13시간 계속 소싱 주문. 나도 모르는 게 많은데 그때만 해도 배워야 되니까 유튜브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나는 돈 못 벌면 죽어야 되니까 강의를 막 엄청 들으러 다녔는데,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서 어쨌든 나는 그렇게 지식을 쌓는 거를 또 많이 연습을 했어. 근데 어쨌든 그냥 물건 찾는 게 가장 시간 많이 투여하는 거고, 근데 그걸 또 하루에 10시간씩 사실 뭐 매일 하는 건 쉽지가 않아. 보는 시야는 계속 나는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사관학교 하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시장이 대단해 보였던 경우도 있고, 와 이런 것도 되게 잘 팔리는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 있으면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돼. 시간이 지나야 결과라는 것도 보이고 뭔가 수정을 하든가 하는데, 기다리는 시간 힘든 거거든. 일이 일비하지 않기,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최소 일주일 데이터는 봐야 된다. 그게 또 맞거든요. 대부분 못 기다려. 반품 최상 100몇 개 막 있으니까 멘탈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사실상 그대로 100개 이상 쌓였으니 걔도 보관 기간이 있단 말이야. 그 보관료 받기 전에 싹 한번 빼서 싹 제갈리에서 싹 넣으면 좋지. 롤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음에 또 올 거예요. 올 때는 더 나은 결과로. 제가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먼저 연락을 줘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그때는 축하해주러 올 테니까.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시는지만 10시에서 11시쯤에 일어나서 판매된 거나 광고비 써진 거 체크하고 밥 먹고 좀 쉬고 필수적으로 봐야 될 업무 조금 보고, 저녁 5시, 6시 정도에 운동하러 갔다가 와서 저녁 먹고 쉬고 잡니다. 그럼 일을 몇 시간? 솔직히 유지하는 거는 한 1시간. 진짜요? 네, 혼났습니다. 근데 지금 피드백 받고 하시는 거 봤을 때는 더 쏟으셔야 돼. 네, 맞습니다. 조금 나태해지지 않았나. 그래도 1시간, 2시간 일하시고 대단하신 거 알긴 해요. 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힘들었었어가지고 회사 다니는 것도 그렇고 보상 심리로 약간 나태해졌는데, 그래서 일부러 특강 찾아가기도 하고 혼날 각오하고 있었어요. 원래 하던 일은 네. 어떤 거예요? 유아교육과 졸업해서 유치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뭐가 힘드셨었나요?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가 성격이 조금 내향적이기도 한데, 아이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부모님들과의 관계까지 모두 신경을 쓰는 게 조금 심리적으로 약간 지치지 않았나. 지금 퇴사하시고 만족하세요? 네, 동기 수강생분들이 없었으면 진짜로 포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저도 도와드리기도 하면서 연락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은 어디서 하시는? 집이랑 카페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으세요? 네. 없어도 되나요? 창고나 제 물건을 가지고 막 보면서 전략에 따라서 입고시키거나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일단은 그 정도 규모도 안 될 뿐더러 서울이라서 그런 창고를 구하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가지고 로켓 플러스 종이를 붙이면 쿠팡 아저씨가 오나요? 그렇게도 입고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극초반에만 제가 물건 남겨놓고 강의에서 알려주셔가지고 조금 떼놓으면 좋다 하셔가지고 그거 처리하는 용도로만 한번 사용해보고 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쿠팡으로 보내? 제가 거래하는 판매자에게 발주를 넣어서 판매자가 제가 사용하는 배대지로 보내주고, 배대지에서 인천 세관으로 물건을 보내주면은 거기서 바로 그 쿠팡 창고로 입고를 합니다. 네. 아쉬운 점 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 하니까 오아스가 어떻게 모르고 가끔 바꾸는 방법도 모르고 진짜 기초적인 거를 따라가기가 아예 상위 클래스의 걸로 쫓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서 오히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이거 아쉬운 점이 아닌데. 아쉬웠지. 아, 지나고 나니 이해가 되더라. 근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좀 서러웠다. 아 그런 거 알려주면 솔직히 나도 강사 입장에서는 편해요.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런 것들을 또 담아주면 더 좋겠지. 그러기에는 시간이나 날짜가 한정적이라서 나는 더 좋은 정보를 주고 싶으니까 생략을 좀 했던 거라서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첫날부터 바로 현장이란 말이지. 네. 뭐야 이러잖아. 첫날부터 다 뭐 통나무 들게 시킨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지. 아 이런 데라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좀 그래야 적응도 빨리 하잖아. 네, 솔직히 한 1주차 되면 군대 적응 끝나. 저분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렇게 좀 스파르타식으로 갔었다 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해놓으니까 뭐 성장. 네. 까지 지금 런칭 준비하고 있는 거 있냐? 있죠? 샘플링 하고 있고 지금 저도 하려고 옛날부터 할라 했는데 샘플링 이제 올 거고 제대로 좀 하려고. 그리고 우리는 그건 알죠. 우리 매출은 다 뻥 매출이니까 그거 이제 강조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킥이 뭐냐, 우리는 전환율이 존나 높아요. 사기예요. 우리는 무조건 15% 이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타사들 보면 다 5%, 3%, 무슨 1%도 있어. 그걸 막 인증해서 올려. 매출이 높다고. 광고를 돌리든 뭐 솔직히 마진이 낮아도 들어오면 사니까 잘 팔리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좀 하려는 게 그런 것도 하려고요. 진짜 이번에 광고 없이 또 한번 팔아보려고 5,000개씩 파는 거야. 그럼 1,500 벌리거든요. 광고비 하나도 안 쓰고. 근데 물건도 좋아. 그럼 내가 해보니까 선택 무조건 받거든요. 일단 그럼 1,000벌이가 나와요. 1,000만 원 만드는 거 되는데